안녕하세요. 해파리의 유람 파도입니다. 모래입니다. 유영입니다. 네, 오늘은 최근 입소문을 타고 역주행한 베스트셀러 정대건 작가의 급류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줄거리 먼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10대의 동갑내기 두 주인공 도담과 해솔은 운명적인 첫 만남 이후에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같은 상처를 가진 연인이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헤엄쳐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는 그런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 책을 읽은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단 이 책 딱 읽고 나서 구애증명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분위기가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에피소드가 담긴 구애증명 같은 느낌? 뭔가 나는 약간 이거 드라마로 만들어도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재밌을 그럴 것 것 같아. 드라마처럼 약간 좀 재밌겠다. 잘 읽혀가지고.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남주를 골랐어? 맞아. 남주를 남주를 골라봤다고? 골랐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상상하면서 읽어야 되잖아. 아, 난 조금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편이거든. 해솔의 남주. 해솔이는 딱 그 박보검 또? 그냥 모든 게 다 박보검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되게 해솔이가 엄청 순애보로 맞아. 나오잖아. 관식이네, 그리고 약간 좀- 관식이. 맞아. 그리고 약간 약간 독한 좀- 면? 독한 면도 있고 딱 한 길만 파는 음. 그런 것도 있고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뭔가 박보검님 그러네. 엄청 바른 느낌이라서 되게. 근데 바른 어. 느낌인데 박보검이 약간 되게 상처 있는 사람의 연기도 되게 잘하지 않아? 맞아 눈빛 연기 그런 이런 거. 느낌. 관식이 아니야? 그리고 여주는 여주도 생각했어. 여주는 약간 김다미 난 김고은 생각했어. 진짜 좋다. 그래 뭔가 어울리네. 딱 뭔가 좀 당당하고 자유로운 느낌이라서 좀 생각해봤어. 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진짜 드라마 되고 막 되는 거야. 근데 주인공까지 김다미 박보검. 대박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그냥 진짜 서로만 좋아하는 그런 사랑 얘기를 좋아하거든. 좀 순애보 같은. 물론 중간에 이제 얘네가 어쨌든 다른 사람도 만나고 했지만 어쨌든 계속 마음으로는 한 사람만 계속 보고 있었던 거잖아. 맞아. 그런 게 좀 그런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이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게 시작은 이제 해솔이를 만나면서 시작되는 거지만 어쨌든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도담이 아빠 창석이랑 해솔이 엄마 미영이랑 불륜을 해가지고 그 불륜을 이제 도담이랑 해솔이가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 두 사람이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어쨌든 죽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너네였으면 너네가 도담이거나 해솔이었어? 그러면 어땠을 것 같아? 와, 씨. 진짜 충격이었을 것 같아. 난 사실 이 책도 이렇게 흘러갈 줄 몰랐는데, 이게 실제였다? 내 얘기였다? 그러면 일단 아빠한테 너무 배신감을 느낄 것 같고. 그리고 막 이 소설에서도 약간 도담이가 사랑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야.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포장하는 것 같다. 사랑은 다 좋은 거라고 말해. 약간 이렇게 비판하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약간 공감이 갔어. 도담이라면 어쨌든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의 불륜 모습으로서 이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어쨌든 배신감보다도 아빠가 그런 일로 죽게 됐다는 거에 엄청 충격이다 보니까
원래 도담이는 막 아빠가 소방관이니까 약간 소방일 하다가 뭔가 그렇게 순교하는 일을 종종 상상하곤 했는데 자기 상상과는 너무 다르게 어떻게 불륜을 하게 됐고 밤에 이제 계곡에서 놀다가 이제 급류로 죽게 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아빠에 대한 배신감 플러스 아빠가 죽어버린 거에 대한 허망함, 놀람 너무 복합적인 일들이 도담이가 어렸을 때 부딪히게 되는 거니까 감당 못했을 것 같아. 나도 도담이처럼. 나도. 나는 그냥 난 도담이가 사랑에 대해서 비관적이 됐잖아. 그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뭔가 맞아. 그런 되게 신뢰하고 존경하던 아빠가 제일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고 뭔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은 밤에 술을 마시고 계곡에서 불륜 상대와 그치. 그렇게 물에 들어가서 사랑을 하는 그런 거를 솔직히 이해할 수 없잖아.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자기 아빠야. 맞아. 그러면은 진짜 그 배신감 플러스 내가 알던 아빠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생길 것 같고. 근데 뭔가 나는 이 해솔이랑 도담이가 같은 일을 겪었는데 그 같은 일을 겪은 이후에 두 사람이 있었던 그 환경도 그 이후에 얘네 태도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맞아, 생각하거든. 완전. 왜냐면 해솔이는 바로 그 진평을 떠나서 이제 맞아. 다른 지역에서 어쨌든 서울에서 이제 혼자 있었고 이 도담이는 계속 그 일이 있었던 그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의 막 시선이나 이런 걸 다 받으면서 계속 머물렀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이걸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계속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나중에 다시 만났을 때도 뭔가 이 어떤 같은 상처를 가졌는데 이거를 뭔가 이겨내려고 하는 태도가 너무 달랐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솔직히 나는 해솔이의 태도가 정말 긍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어. 왜냐면 물론 해솔이도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를 갉아먹는 것들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도담이는 뭔가 계속 그 일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거기 갇혀 있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일 만큼 뭔가 계속 그거를 뭔가 벗어나지 못하게 스스로도 계속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근데 해솔이는 그래도 나아가자 이런 느낌? 그래도 도담이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방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또 그거 보면서 약간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었나? 아니면 두 사람, 물론 원래 두 사람의 기질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런 한몫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지. 그 환경도 또 도담이의 어머니도 사실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도담이를 이렇게 감싸주고 진짜 보호자 역할을 못 하셨던 것 같고 그에 비해서 해솔이는 할머니가 있었잖아. 맞아. 뭔가 할머니한테 의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도 컸었을 것 같아. 진짜 지역도 지역이지만. 할머니 어쨌든 당사자가 아니었으니까. 주변에 누가 있냐도 중요했던 것 같고. 근데 뭔가 나는 둘의 뭔가 이겨내는 방식을 보면서 처음에 그 도담이의 아빠가 부력 얘기를 하면서 부력에는 양성 부력이 있고 중성 부력이 있고 음성 부력이 있다. 양성은 뜨려고 하고 음성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이 중간이 중성인데 중성 부력을 겪어야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뭔가 양성 부력이 해솔이 같고 음성 부력이 도담이인 것 같은 거야. 도담이는 막 계속 자기를 막 맞아. 가라앉게 하고 계속 그러고 해솔이는 어떻게든 막 이겨내려고 막 위로 진짜 막 뜨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비슷했던 거. 그 소용돌이 얘기 있었잖아.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는 나오려고 하면 안 되고 바닥까지 찍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고. 그것도 뭔가 도담이가 이겨내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 진짜 자기를 바닥까지 닿고 나서 비로소 올라갈 수 있었던 느낌? 맞아. 그만큼 엄청 스스로를 많이 해치고 맞아. 맞아. 좀 너무 파괴적이었어. 맞아. 너무. 자기 파괴적. 그러니까 근데 또 웃긴 게 자기를 그게 지키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자기를 그치. 괴롭히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약간 혼자서는 아무래도 고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해. 그 상황에 있어서. 계속 과거에서 맞아.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난 어떻게든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방법도 모르겠고 자꾸 그 생각만 나니까 술도 엄청 먹고 뭔가 자해도 하고 뭔가 계속 어쨌든 좋지 않은 방식의 자극으로서 뭔가 자꾸 채우려고 했던 게 더 도담이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가. 안쓰러워. 좀 개인적으로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든 생각인데 내가 봤을 때 그 상태에 있던 도담이는 해솔이를 만났으면 안 됐어. 그러니까 해솔이는 어떻게 보면 도담이를 만나서 자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해솔이한테는 도담이가 되게 필요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만나서 자기를 진짜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 같고 근데 도담이는 이게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은 그게 난 오히려 솔직히 좀 독이었던 것 같고 도담이의 어쨌든 그런 상태를 그냥 도담이의 상태 자체를 그냥 이해하고 너가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를 이해하고 그냥 진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을 것 같아. 근데 도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잖아. 뭔가 자기한테 어쨌든 온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못 만났고 연애를 하긴 했지만 그리고 같은 상처를 가진 해솔이를 만났을 때는 자기랑 같은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를 뭐랄까 약간 무기로 그 상대방한테 자꾸 더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뭔가 이어졌잖아. 근데 그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좀 둘의 관계에서도 아니면 도담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뭔가 책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상처도 아무도 모르는 상처보다 그 상처의 존재를 아는 사람 앞에서 더 아프기 때문에 맞아.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사람한테 엄청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던지고 나면 그 자기한테 또 돌아오단 말이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자기한테도 결국에는 상처를 주는 셈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 대학 시절에 다시 만났던 거는 좀 덕이었던 것 같아. 근데 좀 더 시간이 지나 30대에 다시 만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비로소 좀 자기 자신과 상대방 자신을 이렇게 좀 마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괜찮았다. 그 도담이 남자친구가 승주 씨? 승주 씨가 그런 말 하잖아. 7년이 지나면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교체된다. 그러니까 10년이 지난 거면 도담이의 세포도 다 교체가 된 거고 그러면 도담이도 그때 해솔이도 이제는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둘한테는 좀 다른 사람이 될 만한 정말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 약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라는 말이 어쩔 때는 듣기 싫긴 한데 어쩔 때는 되게 위안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 맞아. 뭔가 진짜 확실히 좀 무뎌지고 그러는 게 있나 봐. 근데 그게 맞기는 해. 맞아. 어쩔 수 없는 진짜. 사실인 것 같긴 해. 나는 약간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도담이가 그 사랑에 빠진
왜 사랑에 빠지다라는 표현을 쓰지? 뭐 이러면서 되게 의아해하는 장면 있잖아. 응.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다를 되게 의아해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제 승주 씨한테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 사랑을 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빠지다와 맞아. 택하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빠지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내가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거고. 응, 근데 선택한 거는, 그러니까 해솔이랑 도다미의 상태로 보면 이거지. 내가 얘를 만나서 힘들었고, 응, 상처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뭔가 아픔을 딛고도 만날 만큼의 사랑으로 나는 얘를 선택했다 이거지. 응,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했다는 건 이제 또다시 뭔가 그 전과 비슷하거나 똑같은 그런 어려움이 와도 자기들 얘를 놓지 않겠다는 어떤 각오가 있는 거 아닐까. 뭔가 그런 각오와 책임을 하고 사랑을 하면 약간 사랑을 선택하는 것 같고 그런 각오나 책임을 생각할 겨를 없이 그냥 사랑하면 그게 빠지다인가? 맞는 것 같아. 뭔가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만큼 힘들어도 그걸 다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창석이랑 미영이는 사랑에 빠졌던 거지. 잘못 빠졌던 거지. 그치. 빠지면 안 됐었지. 결국엔 빠져나가지 못했잖아. 뭐 하는 거야, 그게 자식들한테 상처 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너무 충격일 것 같잖아. 근데 다 나체 너무 상태로. 아, 그러니까. 아니, 옷을 입고 진짜. 빠진 것도 아니고, 옷을 다 벗고. 진짜 뭐야, 충격. 그게 도대체. 그니까. 아니 그리고 그 구급대원이면 음. 그 비 오는 날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를 누구보다 더 그 위험성을 잘 알 맞아. 텐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평소라면 정말 알만한 사람이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할 정도로 사랑에 빠졌던 거지. 뭔가 그건 뭔가 나는 솔직히 사랑보다 약간 도파민에 빠졌다. 아, 사랑이 아니다. 아니, 그럴 수도 사랑일 수도 있지. 금지된 것에 빠져 있는. 금지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두 사람이 맞아. 근데 진짜 그게 사랑이었다라기보다는 일단 도담이 아빠는 자기의 배우자가 아파. 그러니까 뭔가 아픈 배우자에게 사랑을 충족하지 못했을 것 같거든. 그리고 그 해솔이 엄마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남편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뭐 외로움을 뭔가 뭐 서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어떤 통하는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진정한 성인이었더라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선택. 아니 그리고 난 이해가 참. 안 되는 게 솔직히 그렇게 도담이랑 해솔이가 붙어 다녔는데 둘이 사귄다는 걸 몰랐을까? 그니까. 말이 돼? 몰랐을게? 근데 그렇게 믿었던 내 가족이 내 아빠가 그렇게 했으면 진짜 아무도 못 믿었을 것 같아. 그냥 영원한 거 정말 없구나. 그냥 맞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약간 이런 마음.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엄마가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 도담이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딸의 입장으로서 나도 상처받지. 그니까. 그리고 어쨌든 그것 또한 엄마로서의 책임이긴 하니까. 그치. 아니 그리고 솔직히 도담이 엄마도 해솔이한테는 죄가 없다라는 걸 알잖아.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냥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뭐 그거를 어떻게 풀 데가 없으니까 그 당사자들이 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솔이한테 그랬던 건데 솔직히 이 10년이 지나가지고도 얘네가 그러니까. 서로를 못 잊고 막 좋아 죽겠다는데 그걸 계속 반대하는 것도 좀 도담이한테 할 그게 아니지. 난 뭔가 해솔이가
어쨌든 진짜 자기의 하나뿐인 가족이었던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응. 막 진짜 점점 이렇게 진짜 혼자로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 맞아. 진짜 완전히 혼자가 됐다라는 걸 상상해 보면 너무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근데 그때 딱 나타난 게 이제 선아? 선화 씨였는데 응. 또 맞아. 6년을 만났는데 이 만난 게 나는 그것도 좀 신기하긴 했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도담이랑은 진짜 운명적인 사랑인 것도 맞는데, 응. 그 첫사랑인 것도 맞는데, 솔직히, 선화? 선화랑의 서사도 솔직히 난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아, 그리고 심지어 6년이야, 6년. 6년이면 진짜 6년을 만났고, 어쨌든 자기의 빈자리가 있을 때 그걸 6년 동안이나 채워준 사람인데, 그렇게 홀라당. 그러니까 약간, 아니, 고민도 안 했어, 고민도. 그니까 고민도 안 했어. 응. 그러니까 나도 내가 선화였다? 난 그 뒤로 연애 못 해. 나도 못 만나. 사람 난 못 다른 만나. 사람 못 만나, 이제. 못 믿어.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는 뭔가 대체된 사람이었다는 거에서 응.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선아 씨한테 사과도 안 했다. 미안하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우, 넌 대단하다. 네 사랑만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너무 들었어. 난. 맞아. 근데 어쨌든 선아랑 한 사랑도 진짜라면, 응. 그 상황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더 이상하긴 해. 왜냐면 그래도 너를 사랑했던 것도 진짜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응. 그것도 내가 맞는 너를 만나는 말이긴 동안에도 한데. 나는 도담이밖에 생각이 안 났어 라는 말이니까 사과를 하는 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리고 또 그래도. 사과 안 받기도 또 좀 그래. 사과 안 받고 넘어가기에는. 어쨌든 상처긴 하지, 선아한테. 상처지. 너무. 그리고 사실 근데 뭐 해솔이가 그럴 걸 알고 선아를 만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치만 6년 만난 내 애인이 그렇게 한다? 소름 돋을 그러니까 것 같아, 나한테 조금. 나한테 그 나도. 정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헤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선아한테 도담이만큼의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난 뭔가 그 6년이 나한테 되게 약간 길고 무겁게 느껴져, 엄청. 아니 그리고 30대잖아. 6년 만나서 그니까. 아직 20대면 괜찮아. 근데 그니까 6년 만나서 30대인데 선아 결혼도 못하게. 선아는 결혼까지 거야? 생각하고 있었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운명 같은 사랑 얘기지만 솔직히 그 주변에 만났던 도담이의 전 남자친구나 선아나 너무 상처지. 상처지. 너무 상처. 아 심지어 그 대학교 때도 아 바람이었어. 맞아. 도담이는. 대학교 때도 대학교 때 동아리 나도 남자랑. 충격이었어. 어. 맞아. 아니 어떻게 그 정문 앞에서 만나자마자 바로 집에 그러니까. 가가지고 며칠 동안 나오지도 않고. 만나자마자 그래서 너무 충격. 지금 뭔가 소설의 입장에서 그럼으로써 더 극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좀 너무했다. 진짜. 그러니까 나는 승주랑 선화라는 인물이 왜 필요했을까에 아, 살짝 의문이 맞아. 들긴 해. 걔네들의 운명적 끌림을 더 강조시키기 위함이지 않을까. 이미 만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서로를 다시 결국 만났을 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남자친구는 유전열 막 이런 것처럼. 남택 이런 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너무 우리 독자의 입장으로는 해솔이와 도담이한테 너무 이입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 막 운명 같고 너무 좋은데 이제 현실은 그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바람 맞은 두 사람이 남아 있을 뿐인 거지. 내가 도담이었다면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라 생각했겠지만 내가 선아였다면 정말 오히려 선아가 사랑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앞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맞아. 승주도 근데 선아는 사실 음. 어쨌든 그 해솔이가 그렇게 다쳐가지고 화재 현장에서 엄청 다쳐가지고 누워 있는 동안 이제 도담이랑 같이 이제 자리를 지켰잖아. 옆에서 계속 깨어날 때까지. 그러면서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사랑을 진짜 직접 눈으로 봤고 뭔가 내가 끼어들 수 없구나 라는 정도의 어떤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거라도 있었는데 승주 씨는 뭐야? 아예 맞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냅다 버림받은 거야. 그냥 냅다 진짜로. 그래도 선아는 헤어진 기간이 있기라도 했지만 승주 씨는 진짜 날벼락 그냥 바로 진짜 다음날 날벼락. 전날까지 잘 지내다가 갑자기 근데 또 이제 승주는 후회하잖아. 그냥 도담이를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다는 걸 최대한 표현할 걸 이러면서 후회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 또한 그 전에 만났던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걸 아끼게 된 건데 이 연애에서 좀 치유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짜 회복 불가야. 승주는. 왜냐면 승주가 그렇게 뭔가 자기가 표현을 좀 아끼고 해서 도담이가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해줘? 그치 나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입장이었다면 사실 승주가 잘못한 거야. 그치 근데 이 맞아, 두 맞아.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맞아. 거를 오히려 편하게 맞아. 둘이서 이제 생각하고 잘 맞다고 생각해서 1년 넘게 연애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승주가 뭐 죄책감을 느끼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지. 사실 이 상황에서는 뭐 사랑한다 말만 안 했지 손도 잡고 껴안고 뭐 얘기도 정서적으로도 나누고 그치. 그냥 승주 씨 행복하면 좋겠다. 그렇긴 한데 뭔가 약간 승주는 그렇게 단호한 도담 앞에서 탓할 게 자신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안쓰러운 너무 거야. 안쓰러워 그게. 근데 또 맞아. 승주가 만약에 정말 도담이를 이렇게 진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도담이가 해솔이를 다시 만났을 때도 승주를 선택했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근데 난 진짜 그 어린 시절에 했던 사랑 그게 난 힘이 너무 세다고 생각해. 맞아. 그치. 이게 실제로 따져봤을 때 맞아. 해솔이보다 승주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도 그 어떤 서사가 더 있잖아. 맞아. 그게 나는 좀 그치. 센 것 같아. 강렬하지.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고 진짜 순수한 사랑밖에 없던 시절. 이제 괜히 첫사랑이란 말이 있는 게 아닌 게. 맞아. 그러니까. 진짜로. 그 첫사랑이 힘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그니까. 그리고 실제로도 난 이 책 읽으면서 둘이서 막 희진이 맞나? 희진이 몰래 잠수해가지고 막 손잡고 그렇게 하잖아. 그때가 제일 뭔가 너무 진짜 순수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 그때. 맞아. 제일 그때는 좀 설렜어 나. 맞아 나도 설렜어. 간질간질. 근데 나도 진짜 이 책 읽기 전에 뭐 뒤에도 이렇게 보면은 급류에 휩쓸린 뭐 두 남녀의 사랑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뭘까 하고 봤는데 그게 이런 식의 내용일 줄은 몰랐어 사실. 그래서 조금 충격이 좀 있었던. 그래도 난 뭔가 어쨌든 해솔이랑 도담이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래도 얘네들한테 이
앞에서 봤는데 어쨌든 너무 충격적인 일에 상처를 받고 계속 성인 되면서까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자신한테 해를 입히면서 지내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상처를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의 상처를 또 서로가 용서해주고 이러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좀 좋았어. 다행이라 생각했고 뭔가 어쨌든 진짜 그런 걸 돌파해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구나. 맞아. 뭔가 이걸 읽는데 약간 다 읽고 나니까 좀 약간 용기를 얻게 되는 느낌이었달까? 근데 진짜 뭔가 이렇게 가려놓고, 그냥 덮어놓고, 뭔가 새로운 걸로 덮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뭔가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해솔이처럼 뭔가 이제 길에 찾아가고 하는 것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도담이는 계속 약간 회피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가 난 딱 도담이 케이스가 응.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의 뭔가 정석적인 상황인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는 도망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느낌? 그래서 나는 그 해솔이가 나중에 도담이한테 하는 말이 슬픔도 너무 가까이 하면은 슬픔도 중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슬픔이 행복보다 익숙해지고 행복이 낯설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슬프다고 해서 그거에 너무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겪고 그거를 이겨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그거에 진짜 매몰이 돼버리면 진짜 말 그대로 빠져버리면 그거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러면 나중에 진짜 슬픔에 더 익숙해지면 행복을 내가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되는 지경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충분히 느끼고 좀 마주하고 그 원인이 뭔지 자기가 마주하고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는 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해솔이가 뭐 너무 되게 막 건강했고 막 이렇게 또 생각할 맞아. 수도 있을 그건 것 또 같은데 아니지. 그건 또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뭐 해솔이는- 방식이 되게 달랐어 둘이. 방식이 달랐는데 해솔이는 또 자기를 되게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목숨을 좀 자기 자신을 좀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단 말이지. 근데 책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해솔이가 굉장히 바른 친구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을 살린다라는 그 좀 옳은 가치 안에서 자기를 자꾸 파괴하려고 하는 누가 봐도 이건 살아 돌아올 수 없는 현장인데 막 뛰어들어가서 사람을 살려 나와가지고 자기는 계속 망가진다던가 그런 식으로 또 했었기 때문에 해솔이의 방식이 무조건 옳았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해솔이의 방식을 좀 나는 공감했던 것 같아. 해솔이는 약간 자기 목숨이 거저받은 목숨이라 생각할 맞아. 수도 있고 또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찌됐든 난 무조건 갚아야 되고 그 죄책감 속에서 자기를 해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 게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지.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과거에 얽매인다는 것 자체가 맞아. 나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맞아.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난 그런 측면에서 도담이랑 해솔이가 만나서 어쨌든 그 과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 싶었어. 근데 진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 근데 나는 솔직히 그 벗어나 벗어나지는 완전히 못하겠지만. 자유로워지는 건 어렵겠지만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런 거야, 나는. 아무렇지 않을 순 없지만 음. 생각이 나고 가끔 음.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치. 점점 무뎌져 가지 않을까? 음. 그리고 없어진 약간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나를 좀 용서하는 거. 그러니까 그 죄책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그 과거가 무조건적인 나의 후회로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그래 그때는 그게 나름의 최선이었어라고 이렇게 조금 정리하면서 나를 조금 더 해치지 않을 수 있는 느낌? 난 질문이 있어. 응. 그러니까 두 사람은 솔직히 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 응. 아니 무슨 잘못을 했어? 상처만 받은 거밖에 없는데. 응. 근데 뭘 용서한다는 거야? 자기 잘못한 뭐? 게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근데 왜냐면 제3자의 여기에도 입장에서 나와.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괜찮아. 너는 널 용서했니? 응. 그런 얘기를 하잖아 서로. 응. 근데 용서를 왜 할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뭘 용서하는 해소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에 대한 그 죄책감이야. 응.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조금 더 힘이 세고 응. 두 사람을 살릴 힘이 있었더라면 안 죽였을 텐데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살릴 수도 있었는데 나 때문에 못 산 거야라는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들을 뭔가 너 스스로를 용서해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이 뭔가 그냥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해주는 거라고 해야 되나? 잘못이 있어서 그 잘못을 용서해주란 말이 아니라 너 잘못 없어. 그건 네 잘못, 네 탓이 아니야. 이런 뜻 아닐까? 근데 도담이는 뭘 잘못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도담이는 해소리가 말렸는데도 기어코 거기까지 갔잖아. 그러니까 간게 그 죽음의 치명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그 사건이 일어났더라면 자신의 어떤 것이라도 탓할 수밖에 없어. 그거 알지? 뭐라도 사실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었는데도 폭삭 속았수다. 아, 에서도 나오잖아. 동명이가 죽었는데 다 자기 잘못이야. 다 자기 잘못이라고. 맞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뭐라도 안 그래. 했더라면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그 친구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도담이 어머니만 해소리 탓하는 거네. 맞네. 다들 본인 탓하는데 그런 거네. 그럴 수도 있지. 사실 뭔가 그치. 탓해서 그런 해결될 상황이- 문제는 아닌데 맞아. 근데 그게 제일 맞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괴롭고 슬픈 일이니까. 근데 솔직히 내가 아까 물어봤던 게 그거였잖아. 왜 얘네가 용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그 아까 이제 모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뭔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자꾸 내 탓을 하게 된다.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이게 그 비극적인 사건이 불륜이라서 공감이 안 갔던 것 같아. 왜냐면 불륜은 맞아. 정말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니까. 맞아. 그래서 뭔가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이제 뭔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그 약간 불륜에 대한 중함보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가 더 급한 느낌이지 않을까. 진격거 대사도 생각난다.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거야 라는 대사 있잖아. 뭔가에 미쳐 있지 않으면 이 시간을 견디기가 힘드니까 뭐라도 뭔가 탓을 하든지 어떤 거에 미쳐 있어야 견딜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니까 나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절 하나씩 고른 거 얘기할까?
그래. 근데 약간 다 똑같으면 어떡해? 겹치면. 그러면은 너부터 얘기해봐. 오케이. 나는 사랑한다는 말은 과거형은 힘이 없고 언제나 현재형이어야 한다는 걸. 안 겹쳐? 그래, 나도 그거 생각하긴 어. 했었는데. 그 다음에 다행. 파도 해봐. 나는 난 빠진 게 아니라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한 거야. 도담이가 한 말. 나는 95쪽에 할머니가 해솔이한테 했던 말인데, 너를 미워하지 마라. 언제나 이 할미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밀코브케. 그러면 오늘 급류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